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수술 마취라는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세계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We're moving beyond the textbook to focus on the high-stakes clinical decisions and practical insights you face every day.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술 중에 마주칠 수 있는 핵심적인 합병증 관리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을, 세 번째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관절 치환술 마취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척추와 사지 수술의 특수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This structure will serve as our roadmap for today's deep dive.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형외과 수술에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예리한 감시와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네 가지 핵심 합병증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hese are not just theoretical risks, they are high-stakes complications that can dramatically alter patient outcomes. 자, 그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골시멘트 삽입 증후군 BCIS입니다. 고관절 치환술에서 대퇴 스템을 고정하려고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바로 그 순간, 골순의 압력이 순식간에 500mm 머큐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산소증, 저혈압, 그리고 심박 출량 감소로 이어지는 정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sudden intramedullary hypertension forces fat, marrow, and cement into the venous circulation, potentially causing catastrophic cardiovascular collapse. 그럼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표가 예방과 치료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방입니다. 시멘팅 직전에 FiO2를 1.0으로 올리고 환자의 볼륨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특히 대퇴골 원위부에 벤트홀을 만드는 외과적 기법은 골순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Once BCIS occurs, the focus immediately shifts to aggressive supportive care, 100% oxygen, fluid resuscitation, and vasopressors to stabilize hemodynamics.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모든 환자에게 시멘트를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여기서 임상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를 쓰는 방식은 고령이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즉각적인 고정을 제공해서 유리하지만 말씀드린 BCIS라는 위험이 따르죠. 반면에 시멘트를 안 쓰는 방식은 젊고 뼈가 건강한 환자에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Ultimately, this choice represents a delicate clinical trade-off based on individual patient factors and surgical goals. 자, 이제 정형외과 수술의 거의 상징과 같은 도구죠. 지혈대, 바로 Pneumatic Tourniquet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술 시야를 깨끗하게 확보해주는 정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몸 전신에 미치는 엄청난 생리학적 파급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양날의 검은 아닐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지혈대의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피가 나지 않는 깨끗한 수술 시야라는 정말 압도적인 이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혈액학적 변화, 지혈대 통증, 대사성 산증 같은 복잡한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For the anesthesiologist, tourniquet management isn't just about inflation and deflation. It's a constant balancing act between surgical need and systemic physiological stability. Now,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this slide is the dramatic cascade of events at the moment of deflation. 자, 지혈대를 푸는 그 순간 허혈 상태였던 사지에서 축적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젖산, 칼륨 같은 대사산물들이 한꺼번에 전신 순환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결과 EtCO2는 급격히 치솟고 혈압과 중심정맥압은 뚝 떨어지며 심부체온까지 내려가는 말 그대로 일련의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Anticipating this moment of reperfusion is key to preventing sudden hemodynamic instability. 10에서 20%,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합병증인 지방색전 증후군, 즉 FES의 잠재적 사망률입니다. This single statistic starkly illustrates why FES remains one of the most feared complications in orthopedic trauma. 지방색전 증후군은 보통 장골이나 골반 골절 후에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데요. 호흡곤란, 의식 혼란,
그리고 점상출혈이라는 고전적인 3대 징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마취 중인 환자에게서는 이런 징후들을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Therefore, our focus must be on the subtle intraoperative clues, a sudden, unexplained drop in EtCO2 and SpO2, often accompanied by a sharp rise in pulmonary artery pressure. 만약 FES가 의심된다면 우리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바로 보존적 요법, 즉 서포티브 케어입니다. 최대한 빨리 골절을 고정해서 추가적인 지방색전이 나오는 걸 막고 환자의 호흡과 순환을 안정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임상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널리 쓰였던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은 현재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Randomized trials have failed to show a benefit, so it is not recommended as a routine treatment. 이 파트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 DVT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고관절이나 슬관절 수술을 받으면 DVT 발생 위험이 무려 40에서 80%에 달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이건 혈전 예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약물 예방 말고도 우리가 DVT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위마취입니다. 척추 마취나 경막외 마취는 단순히 통증만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슬라이드에 요약된 것처럼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하지 혈류를 개선하고 응고인자나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을 조절하는 등 정말 다양한 기전을 통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how our anesthetic choice is not just a technique, but a therapeutic intervention. 하지만 항응고제를 쓰는 환자에게 부위 마취를 할 때는 척추 혈종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ASRA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안전 기준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방적 LMWH를 하루 한 번 투여받는 환자는 마지막 투여 후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라도 각 항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This is a non-negotiable standard of care in our practice. 네, 앞에서 정말 중요한 합병증들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환자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위험 요인에 맞춰서 우리의 마취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 are now shifting our focus from general complications to the patient-specific comorbidities that fundamentally alter our anesthetic approach.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군은 역시 노인 환자분들이죠. 이분들의 수술 전 평가는 단순히 병력을 듣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취약성은 물론이고 흔히 동반되는 심폐질환이나 당뇨, 그리고 수술 후 선망의 중요한 예측 인자인 기저 인지 기능까지 면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Furthermore, age-related decline in renal function and the complexities of polypharmacy significantly impact our drug choices and dosing. 다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RA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RA 환자에서 기도는 보장되지 않는다. 항상 환축추 불안정성을 평가하라. RA는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경추, 특히 C1-2 관절을 침범해서 기도 확보를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전신 질환이기 때문이죠. This makes airway management in RA patients a potentially high-stakes procedure. 이 두 개의 엑스레이 사진이 그 위험성을 아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정상 경추와는 달리 오른쪽 RA 환자의 경추는 아주 심각한 환축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무심코 후두경을 넣으면서 목을 뒤로 젖히면 척수 손상이라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Therefore, preoperative flexion extension cervical spine films are mandatory for any patient with significant RA, especially those on steroids or immunosuppressants. 만약 수술 전 평가에서 환축추 불안정성이 확인됐거나 혹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처럼 경추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 우리의 기도 확보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척수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디오 후두경이나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삽관하는 각성화 광섬유 기관 삽관술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These advanced airway techniques are not just options, they are essential tools for ensuring patient safety in this challenging population. 그렇다면 정형외과 수술에서 부위 마취와 전신 마취,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 표가 주요 결과 지표들을 비교하면서 그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위 마취는 혈전 색전증 발생률 감소, 수술 중 출혈량 감소, 그리고 훨씬 뛰어난 수술 후 통증 조절 효과를 보여주죠. 특히 노인 환자에서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his body of evidence increasingly supports a regional or combined anesthetic approach whenever feasible for major orthopedic procedures. 네, 감사합니다. 앞서 논의했던 여러 원칙들이 실제 수술에서는 그럼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수술이죠. 고관절 및 실관절 치환술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Let's see how these principles apply to the most common arthroplasty procedures we encounter daily. 먼저 고관절 전치환술, THA입니다. 마취 방법은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 모두 가능하고 종종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부위 마취가 여러 이점을 제공하지만 결국엔 환자의 상태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죠? Additionally, we must remain vigilant about the specific risks of the lateral decubitus position, such as nerve injuries and ventilation perfusion mismatch. 양쪽 고관절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는 우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대퇴 구성물을 삽입하고 나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고관절 수술 중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혈액학적 불안정이 발생한다면 두 번째 수술은 반드시 연기해야 합니다. This is a critical decision point where patient safety must override all other considerations. 자, 이제 슬관절 전치환술, TK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K 마취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통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TK는 THA보다 수술 후 통증이 훨씬 극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통증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This severe postoperative pain profile makes aggressive multimodal analgesia not just beneficial, but essential for a successful outcome. 왜 PK에서 통증 조절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환자가 조기에 재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관절이 굳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기능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훌륭한 통증 관리는 단순히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수술 성공의 필수적인 치료 요소인 셈입니다. Excellent pain control is not just for comfort, it's a therapeutic necessity that enables recovery. 효과적인 DK 다중진통요법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아주 정교한 계획입니다. 그 기초는 척추 마취나 말초신경 차단이 되고요. 여기에 관절광 내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거나 전신 진통제를 투여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신경 차단을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까지 다양한 옵션을 조합해서 최적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The goal is to attack pain from multiple pathways, thereby maximizing efficacy while minimizing side effects.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어깨 수술과 척추 수술처럼 환자의 자세나 생리학적 영향면에서 좀 더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수술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These procedures require a specialized anesthetic plan that accounts for their unique challenges. 어깨 수술에 흔히 사용되는 비치 체어 자세는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가장 큰 경고등 중 하나를 켜게 합니다. 이 자세는 뇌 혈류 저하와 그로 인한 뇌졸중의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팔에서 잰 혈압이랑 뇌의 실제 관료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Therefore, it is absolutely essential to measure blood pressure at the level of the brain, typically by placing the arterial line transducer at the external auditory meatus. 어깨 수술 통증 조절의 골드 스탠더드는 뭐니 해도
사각근간 상완신경총 차단술, 바로 인터스켈린 블럭입니다. 이 블럭 하나만으로도 정말 뛰어난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신경 주변에 카테터를 넣어서 며칠간 통증 조절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외과의가 저혈압 마취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비치체어 자세에서는 뇌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 기법을 정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Hypotensive anesthesia in this position is a high-risk maneuver that demands constant vigilance. 척수 수술은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경추 수술은 기도 관리와 척수 손상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흉추 수술은 대량 출혈과 때로는 필요한 단일 폐환기가, 그리고 요추 수술은 역시 대량 출혈과 수술 후 신경학적 결손 발생 가능성이 핵심 고려 사항이죠. As you can see, most of these complex procedures are performed in the prone position, which brings its own formidable set of challenges. 환자를 엎드린 자세, 즉 복과 위, 프론 포지션으로 장시간 마취하는 것은 정말 세심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6단계는 안전을 위한 필수 점검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모듈 라인을 완벽하게 고정하고 압력이 가해지는 모든 부위를 보호하며 복부 압박을 피해서 출혈을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후 실명, POVL이라는 정말 끔찍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눈을 확인해야 합니다. Adherence to these steps is critical for mitigating the profound risks associated with prolonged prone positioning. 오늘 정형외과 마취의 정말 광범위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위 마취의 기술과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 ERAS 프로토콜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지금, 미래의 정형외과 환자를 위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진화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임상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